반갑습니다. 이곳은 백운산 전남도당 아지트 88비트라고 합니다. 조금 올라가면 88비트가 있다는데 저는 뒤에 바위가 아주 괜찮은 곳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근방이 대부분 백운산 이쪽은 바위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저거로부터 보호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광양 논실 마을까지 그 1.5km 정도 아주 인근이어서 보급 투정이 아주 쉬운 곳이고요. 요 능선을 넘어가면은 학독터라고 있습니다. 학독터. 제가 그쪽을 한 1시간 반 정도 헤맸는데 결국은 학독터를 못 찾았어요. 학독터라는 곳은 그 당시에 전남도당이 여기에 존재했다면은 각 군당들이 이 백운산 고을마다 위치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학독터라는 것은 곡식을 탈곡하는 방앗간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제가 결국은 못 찾고 내려왔네요. 가는 길에 보니까 산길이 반질반질해요. 여순 11구 항쟁 연구회 뭐 그런 분들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의 성지죠. 빨치산의 성지 아니죠. 민족 항쟁, 민족주의, 민중주의, 미제, 외세를 몰아내고 식민지, 탈식민지, 그러니까 미제와 미제 앞잡이들로부터 우리나라 족을 해방시키고자 국토 안정이라는 게 있어요. 빨치산들이 쓰는 말인데 이는 북한 용어입니다. 조선 한반도를 완전한 사회주의 나라로 미제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독립된 완전한 사회주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한 국토 안정, 조국 해방, 인민 해방, 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사회주의, 그 당시 빨치산들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라는 얘기는 외세, 미제국주의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순수한 민족주의 투쟁, 항쟁이었다고 표시하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의 이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성지로 떠받들고 있는 전남도당 이 백운산, 지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 길에 리본들도 상당히 많았고 거기 가는 길이 이 등산로처럼 많이 익숙한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학독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웃기웃하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 당시에 빨치산들이 거주했던 여기서 1년 5개월간 투쟁을 합니다. 투쟁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군과 빨치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곳이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저는 화개장터에서 올라오는 한제까지, 화개장터에서 한제까지는 구례구죠. 그쪽 한 10여 킬로 됩니다. 거기를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광양인데 이 광양 내려가는 길에 왼쪽으로 여기가 전남도당터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전남도당터는 또 올라가면 또 못 찾을 것 같아서 여기에 그분들이 있었음직한 곳에서 백운산 빨치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년 11구 여순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여순 반란군들이 10월 2일까지 문척골에서 모여서 각자 나름대로 자기 위치 고향으로 아니면은 김지하 부대, 지창수 부대 각 부대원들로 상계를 합니다. 김지하 부대는 문수골이죠. 지리산 문수골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우리 경찰서를 공격하고 아주 난리를 합니다. 그때까지 6.25가 터지기 전까지 지리산 빨치산들은 즉 다시 말해서 여순 반란군들이 주축이 된 지리산 이 근방을 석권합니다. 함양까지 쫓아갑니다. 남원까지 한평까지 가요. 한평 근방에는 토질이 많고 이 곡식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광양 5사단 12연대 연대 본부를 틀어서 700명을 포로로 잡고 그 연대에서 이 빨치산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최신의 무기, 곡식 다 들어옵니다.
49년도 국군, 경찰, 토벌군들에 의해서 그 반란군들이 한 10% 정도가 남았고 나머지 90% 정도는 토벌군들에 의해서 거의 토벌이 됩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졌을 때 드디어 승리한 각자의 고향으로 깃대를 들고 누가 봐도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이라는 게 표가 나죠. 수염이 더부룩하고 옷이 그북하고 그런 분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인민군의 지휘 아래 그 지방을 손아귀에 넣고 권력자가 됩니다. 2개월 또는 3개월간 그 권력자일 동안에 거기서 수많은 살인이 일어나고 살해가 일어나고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이 백운산은 서울 수복이 된 9월 28일 이후에 낙동강 전투에서 도망병들과 북한군 점령기에서 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 팀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지리산과 백운산으로 돌아옵니다. 호남지구 빨치산이 모두 다 13,000명이었대요. 7,000여 명의 무장 세력과 5,500명 중에 비무장 세력들이 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백야전투 사령부가 51년 10월부터 52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지리산을 초토화시킵니다. 빨치산을 일거에 소멸시키죠. 그때까지 여기서는 50년 10월부터 52년 3월까지 1년 5개월간 이곳에서 이 광량과 이 그 굴에 이 근방을 휩쓸면서 굳건하게 이곳 곳곳에 주둔하였던 전남도당 박영발 도당위원장 김선우 총지휘자 총사령관이죠. 그 빨치산들이 이곳에서 항쟁했던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지하 작가의 빨치산의 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서두가 너무 길었죠. 혼자서 이 빨치산 흔적을 찾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는 그 전에 최창희 산중이라는 유튜브 블로그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를 많이 물었어요. 묻고 겨우겨우 이곳을 찾아왔는데 원래 기lun이 좀 어두워요. 그분 말씀이 내일 12시에 이옥자라는 분이죠. 빨치산에 딸을 썼던 정지하 작가가 구례에 살고 있죠. 그분의 어머니 이옥자 여사, 나이가 드셨으니까 여사라고 호칭하겠습니다. 100세 잔치를 내일 12시 한답니다. 거길 찾아가 보랍니다. 이 정지하 작가의 아버지는 남노당 부위원장이었고요. 엄마는 정치위원이었어요. 이분들의 삶을 두 권의 소설책으로 1990년대 중반쯤에 발간했는데 난리가 났죠. 출판사 사장은 구속이 되고 10여 년간 출판 금지가 되고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빨치산의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 엄마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 당시 빨치산 투쟁사예요. 빨치산 관련돼서는 지리산이라든지 뭐 남부군이라든지 책이 많은데 최근에 정지하 작가가 쓴 빨치산에 따른 많은 논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양산으로 직접 작가를 초대를 해서 아주 자기 아버지의 책을 정말 잘 읽었다고. 전반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지하 작가가 구례에서 엄마랑 삽니다. 아버지는 광주교도소에서 10년형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10년 뒤에 그 당시까지는 석방될지 모르는 상태였죠. 엄마는 힘겹게 정지하 딸을 키웁니다. 구례 초등학교에서 3학년 때 친구가 빨갱이 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엄마를 졸라서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가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죠. 거기서 가끔 아버지 면회를 가기도 하고요. 그 과정들을 쭉 빨치산의 딸로서의 겪었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라는 자기 아버지 그라는 호칭을 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옥자 그녀에 대해서 얘기가 나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는
이 간전면의 고향입니다. 구례구역의 철도원으로 종사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남로당에 가입됐는지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 당시는 그냥 그렇게 하는 문화였던가 봐요. 추세였던가 봐요. 아버지가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면서 자기 부인하고 첫날 밤도 마주치지 않아요. 얼굴은 봤는지 얘기가 잘 안 나옵니다만 한 분도 관계를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국가와 민족, 애국, 민족주의잖아요. 민족주의 투쟁에 대해서 더 깊이 판단하자고 정지하 작가는 말합니다. 민족주의, 그 당시 민족주의 사상을 폄하하지 마라. 민족주의다. 우리는 미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해방투쟁 전사다.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부인 한 여자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빨치산이 됩니다. 빨치산이 돼요. 그래서 힘겨운 고통의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겪어냅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을 때 백운산, 지리산에 남아있던 그 빨치산들은 광주를 향해 갑니다. 광주를 향해 가는 그 과정들이 정지하 작가는 자기 아버지의 시각으로 봅니다. 절대 자기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시각으로 봤을 때 빨치산은 어떤 생각인지를 이 책에서 좀 알 것 같아요. 빨치산 투쟁은 우익에 대항하는 좌익의 폭력적 모험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남한의 사회주의 세력의 민족주의적 속성을 폄하하는 것이다. 좌익이 너무 폭력적이고 모험주의라고 이렇게 우익 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남한 사회주의 세력, 남한 민족주의의 속성을 폄하하는 것이다. 빨치산들은 제국의 변두리에서 신식민지적 국가제도에 대한 탈체제적 저항운동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다. 이분들은요, 탈식민지, 탈제국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 당시 중앙당과 선연결 실패 이후 6.25로 인한 해방 전까지 전남도당 앞을 기다리는 것은 처참한 굶주림과 죽음뿐이었다. 7월 중순, 날이 새기 바쁘게 광주를 향해 100여 명의 대열이 백아산을 떠났다. 살아남은 우리가 당신들의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 원수를 갖겠다. 이제 해방을 맞았다. 당신들이 꿈꾸던 세상, 그 무상계급의 평등한 나라는 우리가 이루어주겠다. 기다려라. 발전하는 역사와 더불어 이분들은 드디어 해방, 미제국주의로부터 김일성 장군이 해방을 한 거예요. 오로지 압박받은 인민과 조국의 해방을 위해 영영한 투쟁을 벌여온 우리가, 그 유명한 빨치산 동무들,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장군과 영웅무상한 인민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탄광 노동자들이 그렇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다음날 탄광 노동자 50여 명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를 따라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 땅에서 소탕될 때까지 투쟁한다. 열기가 막 솟습니다. 새로 모집한 150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광주로 떠날 때 가족들 중 누구도 눈물로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김제의 아버지는 해방과 함께 나타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분류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순 사건 때, 이 양반 얘기가 여순 사건 때 친일 반역자와 반동 지주들을 처형한 적은 있지만 전라도에서 숙청된 사람들은 합쳐도 100여 명이 채 안 된다. 군인과 경찰이라도 생포한 자는 반드시 살려보내는 것이 빨치산의 풍토였다. 여기서 특이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자전거를 타고 광양으로 갑니다. 광양 군당에 가서, 군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광양 군당들이 각
지주들에서부터 뺏은 토지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작업을 잘했나 못했나 시찰하러 갑니다. 그 당시 군 가족, 경찰 가족들이 땅을 작게 분배를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정지하의 아버지가 혼을 냅니다. 우리 백성들, 인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라. 북한군 점령하에 2달여 동안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은 토지 분배예요. 토지 분배. 왜냐하면은 그 농민들의 세력을 자기들의 세력으로 합치는데 가장 빠른, 가장 콱한 포인트가 뭐예요? 토지 분배잖아요. 김일성은 46년도에 토지 분배를 합니다. 쫙 분배를 해요. 거기서 분배한 내용 8가지 조건 중에서 마지막 조건은 뭐예요? 이 땅은 당의 땅이다. 너가 함부로 매매하지 마라. 뭐예요? 지주가 당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북한은 모든 농민들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다는 얘기만 해요. 2달 동안, 북한군 점령기에 2달 동안 전국에 있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100여 명밖에 안 주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일성이 전선 시찰을 나왔다. 광주에 들렀다. 그와 악수를 했는데 큰 형이나 아버지처럼 포근하고 다정한 웃음을 보였다. 무등산 수박을 시켜 먹었다. 난 김일성이가 6.25 때 광주에 들렀다는 얘기는 정지하의 빨치산에 딸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빨치산들은 철저하게 이념 교육, 정치 이념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요. 그리고 계속 잠시도 쉬지 않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놀이를 하고 잠시도 틈을 안 줘요. 인간을 세뇌시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정말 뚜렷하게 나오죠. 김일성이 광주까지 왔다면은 참 홍길동이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분들의 생각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정지하의 부모님이 갖고 있던 그 책에서 나온 생각들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반공사상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하지만 평생을 빨치산으로 살아온 그 부분들이 산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념 교육을 받았겠어요.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겠죠. 6.25 터지기 전까지 4천여 명의 남한 남노당 당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어떤 분들은 특히 특출한 분들은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내서 모스크바에서 유학 갔다 와서 지도자로 내려오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은 박헌영이가 만든 강동정치학원에서 통신 장비와 교육을 충분히 받고 태백산을 통해서 내려와서 곳곳에 뿌리를 박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밤마다 교육을 시켜요. 전북도당 방준표 사령관, 전남도당 박영기 사령관, 다 유학파예요. 모스크바 유학파예요. 이분들은 끊임없이 세뇌를 해요. 스탈린과 레닌이 어떻게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갖게 됐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미제 앞잡이로부터 독립투쟁, 우리가 한일투쟁과 똑같은 거다. 낙동강에서 부산이 점령됐다면 한반도는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었죠. 그렇더라면 이 빨치산의 지도자들, 위원장들, 이 팀들은 제대로 된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이 꿈을 꾸죠. 당신들이 꾸는 세상 내가 이루어주겠다. 무엇을? 북한과 같은 그런 인민이 최고인 세상, 인민이 해방? 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그래요. 하지만 그 당시는 조국 해방, 식민지, 탈식민지, 탈제국화, 이것이 백성들에게 먹혔다는 거죠. 이곳은 광양에서 볼 때는 남쪽 지형이 좋아요. 산 능성이 넘어가니까 엄달 쪽에 아주 평평한 지대가 많아서 이 군당들, 전남 군당들, 백아산에서도 전남 군당이 있고,
지역마다 곳곳마다 틀에 박혀 있다가 결국은 51년 9월 달에 지리산 남부군으로 소속이 나. 51년 9월 남부군으로 소속되기 전까지 이곳은 6.25가 터지기 전까지 아주 군세가 대단했던 남로당 도당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면 88피트가 있다는데 저는 또 길을 잃을까봐 이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